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은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초기 징후들을 봤을 때 지금 우세종이라고 할 수 있는 델타 변이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감염성은 강하지만 치명도는 낮을 것이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뭐다? 위드 코로나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다우, S&P,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 이제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의 제약사 GSK랑 미국의 제약사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공동 개발한 이 소트로비마비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소트로비마비라는 약이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상용화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한국의 관련주들 한번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중국의 헝다그룹의 이 사실상 디폴트 선언 이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 중국은행에서 지준율 인하를 진행을 했잖아요. 0.5였나? 그래서 뭐 225조가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재대출 소식까지도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막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대출을 진행을 해주면서 회사가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은 다른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무너지는데 상당히 큰 도움으로 작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10월 무역 수지는 미국 기준입니다. 전월 대비 671억 달러로 17.6% 정도 감소했고요. 3분기 비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 확장치가 전분기 5.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떨어지는 두 개의 지수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페드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10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 대비 169억 달러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250억 달러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조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 권위주의에 맞설 것이다라는 미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러시아를 겨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 이 친미, 친중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한국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6천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예적금 금리가 8일부터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냥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다시금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오미크론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제 초기 발표된 것처럼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LCD나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봉쇄 수준의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지준율 인하 이 얘기가 이제 한국 쪽에 돈은 많이 버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철강이나 화학 쪽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 벌써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오늘 중국 경제 공적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계속 파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선호 만기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는 파악을 하시고 향후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는 버릇을 좀 들였으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종 모양의 알림 설정 그것까지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일단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냥 차트가 맞는 차트의 영역으로 차근차근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도 차트를 보기에 가장 좀 최적화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뉴스 간단하게 볼 거 체크하고 차트를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뭐 안트로키놀 때문인가 라고 하는데 뭐 이건 계속 나온 뉴스잖아요. 어제는 그럼 안트로키놀 때문에 빠졌습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에는 올라가는 거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거는 파는 사람들이 파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재료 매매를 할 타이밍은 완전히 지나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후발 뉴스로 이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약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아, 너무 좋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임상 끝나고 그 결과 나오는데 데이터 분석하는데도 또 몇 주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뉴스만 기다리는 좀 급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는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지금 차트랑 수급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걸 주목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신주 배정 기준일, 이게 배당 락이에요. 12월 21일.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배당 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예정 발행가, 이 확정 가격이 나오는 1월 20일, 요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청약 예정일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에서 26일, 이게 만약에 흥행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요걸 세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주의 상장 예정일 2월 18일, 요걸 네 번째로 요걸 별표 쳐가지고 웬만하면은 2월 18일 이전에 비중 정리 세게 하고 가자. 라는 걸 이게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케줄만 체크를 하고서 전략을 짜나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한번 볼게요. 일단 어제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사놓고 약간 반등한 다음에 손실을 줄이고서 그냥 물량을 던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아직 꺾인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사놓은 물량 생각하면은 어제 매도세는요. 그냥 하루 산 만큼 요 정도만 팔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량을 터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높은 위치에서 팔려는 익절을 하려는 그런 생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여기서 더 올려갖고 파는 것. 두 번째는 여기 아랫부분에서 물량을 조금 더 매집을 해서 약간 튕겨 올라갔을 때 파는 것. 해서 지금부터는요. 고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아니면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요걸 주의 깊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모양을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차트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21선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음봉 하나하나의 퍼센테이지가 커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흐름상에는 21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당장 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봉의 자리를 보니까 21선도 21선인데 11선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기서 부근에서 21선을 뚫고 많이 갔다라고 보기보다는 11선을 뚫고 많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상승도 21선보다는 11선을 돌파해서 많이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21선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11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아니라면 이거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을 통해서 볼린저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볼린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약간 누렸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왔을 때 많이 가는 그림 나오곤 한다고. 양봉 하나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한번 딜 걸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요. 스탑로스를 그러니까 이탈하면 정리하는 걸 11선 여기 부분에 걸어놓고 매수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자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배팅을 한번 걸어봐도 되는. 그동안 악재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한데 그런 모습들을 다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3만원 부근 여기를 뚫고 제대로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없을지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비어 있어요. 4만원까지는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현 상황은 11선을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생겨졌다. 오늘의 봉으로서. 그래서 11선 위에 있다면 그냥 단타 생각하고 이 위쪽에서 베팅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다만 스탑로스를 11선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걸로 이걸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11선보다 조금 더 텀을 길게 볼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은 21선 부근까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대비해야죠. 21선 이탈까지 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 부근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비중 조절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근 봐야 된다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3만원 부근 3만원 부근을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제발 제 생각이 맞기를 제 생각이 맞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 막 흔들흔들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불효자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불효자들도 이 부모 소중한 법은 안다고 나중에는 다 갚잖아요. 이 한국 BNC 역시도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로 갚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